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9일 도쿄에서 3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81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52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에서는 3명, 홋카이도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총 5명이 사망하였으며 사이타마에서 후생노동성의 사망자 판단 기준에 의해 기존 사망자 수에 13명을 추가하는 일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5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6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3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2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35명 중 11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40대 여성 1명과 80대 남성 2명 총 3명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709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4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2.9%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83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한 경우에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의 이용이 19일 오후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속한 검사와 감염 확대 방지로 이어진다며 넓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앱의 명칭은 코코아이며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끼리 일정 거리에 다가가면 상대의 데이터를 서로 기록하고 만약 이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기록된 상대편에 밀접 접촉 이력이 있다고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이 앱은 19일 오후 3시경부터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검사와 감염 확대 방지로 이어진다며 넓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앱의 배포가 개시된 이후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해당 앱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앱스토어 등에서 접촉 확인 앱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19일 오후 배포 및 운용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앱은 블루투스를 켜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구의 60%가 이 앱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6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모델로 삼았던 싱가포르도 앱 사용률이 3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밀접 접촉자로 통보를 받으면 검사 및 자가격리의 판단은 개인의 몫이 되어 과연 이 앱이 코로나19 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앱이 이름이 코코아가 될지 아베노 아프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올해 3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밤 회식을 재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아베 총리는 올해 3월 중순 이후 밤 회식은 피하고 총리관저에서 공무를 마친 후는 도내에 있는 자택이나 총리 공간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19일 지자체 간의 이동이 전면 허용된 타이밍에 맞춰 밤 회식을 재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일 밤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 회장의 3명과 도쿄 도내 호텔에서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이 3명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부터 총리를 떠받치는 정권의 중추로서 다시 결속을 확인하고 향후의 정권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아내인 안리 참의원 의원의 체포로 중참 양원에서 법무위원회에 이사간담회가 열리고 법무성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성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전 법무상인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부인인 참의원 의원 안리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야당 측은 두 사람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표단속을 의뢰하고 돌린 현금의 출처 등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얻어지지 않았다며 모리 법무상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법무위원회의 폐회중 심사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카와이 전 법무상의 체포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시간 내에 응하지 못한 보도들의 질문에 19일 서면으로 회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카와이 전 법무상과 아내의 안리 참의원 의원이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자신의 사무소 비서가 안리 씨 지원 때문에 히로시마 방문을 했느냐고 묻자 나는 카와이 후보와 미조테우 후보의 응원 때문에 히로시마를 한 차례 방문하였으며 나의 지시에 따른 비서가 히로시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서를 파견한 사실이나 선거 때 자민당 본부에서 1억 5천만 엔을 안리 씨 측에 보낸 것에 대해서 국회 등에서 자세히 설명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국회 시민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참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에서 설명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국회의 회기를 맞아 폐안된 검찰관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모리 법무상은 검찰관도 정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취급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검찰관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은 17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폐안되어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모리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관에 대해서도 정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야당 측이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검찰관의 정년 연장을 특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대로 보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19일 관계장관에 의해서 이달 원래 경제 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원래 보고에 의하면 수출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미국과 유럽 대상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부품의 수출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도 4월 완전 실업률이 2.6%로 악화되었고 신규 일자리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약한 움직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개인 소비는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에 따른 최근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판단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컴퓨터, 에어컨 등 대표적인 5개의 가전제품 판매가 이달은 지난해와 같은 시기를 웃도는 것이나 백화점 매출 하락도 이달 들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락이 멈추고 있다며 급속한 악화였던 전달에서 판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급속한 악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긴급사태 선언하의 활동자제로 인해 4, 5월은 당연히 힘든 숫자이다. 전체적으로 6월까지 GDP도 꽤 힘들 것은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수출도 크게 감소하고 해외 경제 동향도 매우 불투명하므로 4, 5월을 저점으로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지테레비와 산케이 신문사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위탁했던 회사의 사원이 14차례의 조사에 걸쳐서 가공의 응답을 부정하게 입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후지테레비 등에 의하면 후지테레비와 산케이 신문사가 합동으로 매달 조사하는 내각 지지율 등 정치 여론조사에서 교토시에 있는 제-위탁처인 일본텔레콤 네트워크의 사원이 데이터에 부정한 입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정한 입력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4차례 조사에서 진행되었고 실제로는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가짜 응답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응답은 조사 중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현장 책임자로 후지테레비의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유로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는 부정이 밝혀진 여론조사 14건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검증하고 정확한 여론조사 방법을 새로 도입할 때까지 당분간 여론조사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매번 산케이 조사가 타 매체 여론조사보다 내각 지지율 수치가 높게 나와서 설문 대상 선정을 미리 해놓는 방식 등으로 어느 정도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더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을 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휴교의 장기화로 5월 하순 일본재단은 학교 교육과 9월 입학을 주제로 26차 18세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의 속보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17세에서 19세의 남녀 1000명에게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터넷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가장 곤란한 것의 1위는 학업이 37.4%로 나타났으며 2위는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20.3%, 3위는 시험이나 진학 및 취업으로 17.8% 순이었습니다. 또 장기유교에 의한 58.6%가 교육 격차를 느끼고 학습 지원의 대책은 52.5%가 온라인 수업을 늘린다를 선택하였습니다.
감염 확대의 제2파로 다시 휴교된 경우의 대책도 온라인 수업 도입이 50.8%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의 도입이 보류가 된 9월 입학은 찬성이 38.4%, 반대가 31.2%였습니다. 찬성파는 휴교에 의한 수업 지연의 회복이, 반대파는 입학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각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정말 혼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 시국 혼란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온라인 수업 및 학습 여건 정비, 수험 스케줄 변경 등 유연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